미국에서 주요한 인사들이 와가지고 경주 시내를 다니면서 네. 쇼핑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극우 세력, 윤어게인 세력들이 우리 경주에 있는 고분 옆에서 아이고야. 군가 틀고 어묵탕까지 끓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폐. 아니 뭐 자기 주장하는 거는 뭐 그거는 한다 쳐요. 그건 뭐 경찰이 제재할 정도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치지만 어묵탕은 좀 그렇지 않나? 어묵탕을 그러니까. 왜 끓인 문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외국인들이 와서 와 신라 천년고도가 이렇고 그 고분이 이렇게 조성됐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렇게 신기하지. 고분이 막 이렇게 고분군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근데 그 앞에서 막 이 극우 집회를 하는 것도 볼썽사나울 뿐더러 거기서 막 가스 켜가지고 막 어묵탕 끓여 먹고 아유, 얼마나 추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도대체 뭐 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전형적인 너무 능력 부끄러워요. 없는 그 캠페인의 전형이죠.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사상이나 자기네의 주장을 알리려면 상대방이 듣기 좋게나 아니면 이게 팬시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게 그래요. 만들어야 꼭 해야 되는데 네. 눈살을 찌푸리-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자기네가 하던 거,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자기네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하는 옳음을 강요하다 보니까 조음이 되지 못해 갖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 저렇게 계속 그 갈라파고스화 되다가 소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연단에서 트럭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딩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한술 더 떠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광훈 선지자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광훈 복장 선지자.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강훈 선지자. 선지자 자, 선지구가 아니에요 선지자 보니까 지금 종교를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조만간에 새로운 종교를 결국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거 이게 절로 같고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외국에서 이제 여행 오시거나 회의차 참석하신 분들이 보면 이걸 한국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광경조차도 그쵸,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창피합니다, 솔직히. 근데 정치적으로 이 플랜카드 이상한 거,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시위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이제 원래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이트 스피치에서나 그렇게 네,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아니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숭배에 맞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한미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형사된 이후부터 재판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지기현의 내란 재판에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된 재판에 나왔는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갖고 그가 재판에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 윤석열을 포함한 그 변호인단에서 윤석열 씨가 제일 에이스로 보여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재판을 잘 보시면 그 약간 그래도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질문을 하는 게 윤석열 본인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예. 영혼 없이. 뭐 왜 저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또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 소속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 질문했던 질문지를 저한테 만약 보고를 저렇게 했다면 전 되게 혼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곽종건 사령관님 같은 어제 경우에는 있었죠. 적대적 증인입니다. 적대적 증인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 뉴트럴한 그러니까 중립적인 발언을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유리하게 아전인 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재판 전략인데 네.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입장을 강요를 해요. 어. 이렇지 않습니까?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냐?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러면 심지어 중립적인 증인조차도 그건 아니었는데요 라고 아.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질문지였다. 사실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열어줘서 상대방이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증언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낸 거죠. 그건 윤석열이 다시 태어나도 못하는 짓이에요. 아니요. 이게 전형적인 검사들이 취조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내 말을 유도하는 게- 강요하는 방식.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유도하는 예. 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그쵸. 들여미거나 이건 검사가 취조하는 방식이지 변호사거나 피고인 본인이 사실 방어하는 전략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자기는 사실 정보 비대칭을 갖고 왜냐하면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만 정보를 갖고 그렇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뭘 들고 있길래 저렇게 확실하게 나한테 물어보지? 누가 불었나? 아니면 뭐가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똘히 있을 때 계속 몰아치면 여기서는 인정하고 가야겠다 라는 식의 생각이 되거나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네. 심지어 특수부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가족도 볼모로 찾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압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전략인데 네. 이게 자기가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땐 가능해요.
근데 지금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전혀 아니지 신세가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헌재에서도 이미 봤지만 본인은 자기가 자기의 영향력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왔지만 번번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자기는 압박 겸 자기가 에이스니까 나와서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최소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나온 건데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직도 메타인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 좀 중립적인 마음을 갖고 오더라도 그 윤석열 씨한테 유리한 말을 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요. 할래야 할 수 네. 없는 질문만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뭔가 질서 유지로 몰아가고 싶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질문을 곽종근 사령관 그 시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면 시민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잡고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아전 인수를 좀 하는 방식으로 데려가겠는데. 끌어갔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질서 유지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명령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라는 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봤었던 윤석열 씨의 행태는 다 안하 그렇게까지밖에 부인이야, 안하 못해요. 부인. 네, 입은 여는 순간 마이너스지.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변호인단은 변호사분들이잖아요. 그 변호인단이 제지를 하거나 더 뛰어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돈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의지가 없어 보여. 진짜 대형 로펌이었으면은 진짜 이렇게 대응 안 할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형 로펌이었으면 일단 자백부터 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왜 거부하던 재판에 나왔을까 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윤석열 감옥생활을 오래 하다가 조울증 환자가 됐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원인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좌절하게 만드는 게 있고 또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있어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는 항공모함을 타고 저쪽에서 메시아 오시기로 하셨다가 그 메시아가 구출해 줄 거라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한 일이라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그거 약속해주고 오히려 승인해주셨죠. 네, 오히려 돌아가셨잖아요. 네.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더 희망을 미국한테 갖기 어렵다고 하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게 네. 들고요.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 보수 쪽의 인사가 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될 때 이법성 인식에 관한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영장 판사가. 네, 영장 판사.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 그걸 보면서 나도 비슷한 주장들을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또 이전에도 해왔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계몽령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오로지 대통령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거나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했던 것이지 국회를 마비시키게 하려고 했다거나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재 하는 거 법원이 판단하는 걸 보니까 나도 비슷한 논리로 뭔가 하면 되겠네. 이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를 좀 어느 정도 따랐다고 하는 누구였지? 여인영, 네. 문상호, 이진우 그리고 이제 곽종건 이런 사람들 증인신문이 계속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잘 어떻게 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상황 반전을 만들 수 이제 있겠구나. 요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다른 거는 안 나가도 되지만 요거는 나가지고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잔머리.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아휴, 근데 요런 생각을 희망을 좀 가졌을 것 저는 같아요. 좀 세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에는 나오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소득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 나왔고 그거는 저는 역사가 판단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계속 두고두고 깔 희대의 결정이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게 먹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일 제가 양주 2병 반을 먹고 여의도에 있는 상황에서도 처단한다를 보자마자 저건 위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 그날 양주 정신이 2병 희미한 반? 상황에서도 2병 반 먹고 제가 국회 본관을 치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예. 제가 그 문을 막고 있었던 3인 중 한 명입니다. 아 예. 진짜요? 술이 세네. 예. 정말 동석했던 분 중에 한 명은 정말 위로 볼케이노를 하는 와중에 제가 국회로 뛰어갔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저거는 위법이라는 걸 확신했던 이유가 어떤 포고령에 처단한다. 그리고 그럼요. 국회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거 그거 자체가 이미 그냥 법대 1학년 이젠 법대가 없어지죠. 법대 1학년생이 봐도 저건 위법이라는 거 너무 잘하는 거라 아, 그래요? 사실 판결에서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네. 유일하게 그나마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는 논리가 저거밖에 없으니 거기에 기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잠깐 여기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법대 1학년도 아는 거를 조의대는 왜 몰랐어요? 조의대 조의대 대법원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일에, 개헌 당일에. 개헌 당일에 바로 속보 나왔잖아요. 입장을 제대로 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쵸. 위헌 위법하다고. 저는 근데 약간 이거는 변호사로서 만약에 제가 조의대 대법원장을 변호한다면
그 영화 명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뭐요? 실패할 줄 몰랐으니까. 진짜 갑자기 삐삐 나올 거 진짜. 뭐 만약에 성공했는데 내가 입장 표명 잘못했으면 네. 나도 같이 영연백 들어갈 수 있는. 접어 조이대 진짜 제발 좀.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23시간 여만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 고민을 하니까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12시간여를 조사를 받았고 무려 10시간 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조서 열람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조사를 받으면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해서 바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냥 조서를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기소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재판 대비나 향후 수사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특검은 정보 공개 청구를 잘 안 해줍니다. 원래 특수수사 때는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청구를 하면 잘 안 내준다. 그거를 네. 가지고 진술을 좀 맞춰보거나 아니면 다른 공범들과의 공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왜 10시간이나 걸렸을까? 보통 12시간 정도 수사를 받으면 한 70페이지 정도의 아마 피신 조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외워가려고 했다. 아, 그래야 그래야 말 맞추기 할 수 그래야 있다. 말 맞추기를 하든 뉘앙스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그럼 뉘앙스를 확인했을 때 이건 왜 물어봤을까? 아 이거는 뭘 들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다. 이건 왜 물어봤을까? 이건 누구의 진술이 사후 복귀를 하다가 복귀를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암기 수준으로 외워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네. 변호인이 메모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경찰 수사 때는 노트북을 쓰게 해주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케바케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서 아마 노트북을 못 쓰게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뒤에서 정말 요즘 변호사시면 CBT로 보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펜으로 봤거든요. 예전에 시험 보는 느낌으로 변호사님께서 손이 빠져라 메모와 암기로 하고 있었을 그냥 거다. 핸드폰에 녹음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닌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조사받았던 거 녹음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처벌 규정을 맞아. 찾아보니까 또 마땅히 처벌할 건 또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떤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걸 처벌하겠다. 그걸 녹음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수수사에서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상 암기 수준에 가까운 복귀 그걸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 너무 중요한 게 네. 우리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맞은 거 아닙니까? 나올 때도 네. 보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정당의 운명이 걸린 조사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처벌이 돼가지고 위헌정당 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 때문에 네. 이 조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추경호도 그런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사 검토를 오래 한 게 아닌가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랑 7분간 통화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압생영장으로 통화 목록만 띄워보면 아는 거니까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거는 쉬운데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얻어내는 건 통화 당사자가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추경호 또는 한덕수 둘 중에 한 명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네. 은혜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을 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백을 하니까. 근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의원이라도 그래 맞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자백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또 같이 한번 관점 공범인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추경호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추경호한테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큰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다. 추경호는 그래 너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와서 마지막 이제 본인을 조사하지 않고 뭐 기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뜻은 뭐냐면 뭐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이제 와. 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약간 국힘으로 넘어가는 수사가 좀 지지분이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기사들을 좀 보고서 저는 깨달은 게 이게 마침표였구나. 내랑 동조범으로 그럼 기소되는 네, 아마 거예요? 저는 이상의 추가 조사를 할 건 없고 아마 자료 정리해갖고 기소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